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그렇구나. 안 좋아해요? 다른 분들이 또 있으니까 같이 해볼게요. 연애 이야기 왜 하는 거 안 좋아하지? 그 문제 믿는데, 탕수님. 결혼은 하고 싶다면서요. 어? 결혼하려고 사람 만나려면 노력을 해야지. 왜 안 좋아할까? 이제 오늘은 연애 노하우라서, 연애 노하우라고 했는데, 사실 그 생활에 또 그 유용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하려고 하다가, 연애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연애 이야기, 연애하는 거는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생기고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당연히 연애하고 싶지. 그죠? 하고는 싶은데, 사실은, 근데 얘기하는 건 좋아해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심리, 남자의 심리, 남성의 심리, 여성의 심리,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또 제가 방송할 때는 보통은 이 남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남성분들 심리는 이렇구나. 좀 알 수 있어서 좀 약간 좀 제가 모르는 어떤 그런 걸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연애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이 나이까지 있어 보면서 뭔가 주위에 보았던 거, 그냥 내가 좀 느낀 점, 이런 거 조언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연애 상담 같은 거 받으시려고 저한테 보면 한 번씩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아이고, 이거. 자, 그럼 첫 번째, 스텝 1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는데요. 이런 남자 매력 없다. 여기 매력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남자는 좀 매력 없이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뭐,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뭐 호감을 얻기 위해서 다니시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상이라 꼭 이성 아니라 동성들에게도 뭔가 좀 호감 있는 스타일로, 그 다음에 뭔가 믿음직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새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과 대인관계의 어떤 노하우이기도 하니까요. 자, 첫 번째, 할 말 없게 이야기를 주도한다. 무언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그냥 보면 대뜸 뭐해? 오늘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사실은 대화가 조금 이어지기 힘들거든요. 네, 리키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없어요? 친구라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지 보면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그냥 뭔가 이어지지 않게 대화하는 분들 있어요. 특히 또 문자를 하다 보면은 문자에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당수님. 어떤 분들은 아예 질문도 없이 내가 하면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거 얘기를 하려는 상대방 입장에서 되게 힘들거든요. 뭐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될까? 요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책 중에 제목 그거 아시죠? 대화의 기술. 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사실 되게 대화를 잘 해나가는 것도 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아주 큰 하나 중에 또 요소거든요. 큰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 기술을 잘 못하게, 그러니까 대화를 잘 못한다. 내가 상대방과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하다, 뭔가 좀 낯설다, 낯을 많이 가린다, 이런 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바꿔야 돼요. 그거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닌데 그거 안 고치고요, 나는 나대로 그냥 나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좀 답이 없어요. 좀 무대뽀라고 해야 되나? 그건 정말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성격장애가 있고, 왜, 불안장애란 저런 거 많이 들어요. 그런 장애가, 그런 정신적인 불안이 있는 분들도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거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료법은 다양하지만 뭐 책을 읽는 것도 괜찮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요청하는 것도 괜찮고요. 정 힘들면은 뭐 대화를 잘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레크레이션 하시는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죠. 이미지 트레이킹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학원에 가가지고 약간 좀 고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두 번째는요. 네, 착하긴 하지만 착한 것과 센스가 없는 것은 다른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센스, 뭐 유머가 많은 사람을 좋아하신다, 뭐 유머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그런 거보다는요, 뭔가 대화를 할 때 맺고 끊고 이야기를 더 진행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화제를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또 센스가 있거든요. 그런 센스. 저도 이제 도서관에 가면은 심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식, 일반 상식, 그 다음 철학이라는 이쪽 코너도 많이 봐요. 왜냐면 그런 거를 보면 제가 원래 좀 그런 데 관심이 많을 뿐더러 뿐인 것도 그렇고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함도 있고 또 제가 방송 때 어떤 걸 할지에 그 아이디어도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보면은 그 말하는 거에 대한 또 그런 것도 많아요. 사람의 그 말을 잘하는 뭐 리더십? 뭐죠? 리더십이라든지 그 다음 뭐 말을 잘하는 기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을 사로잡는 뭐 그런 제목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말로써 상대방을 사로잡는다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 그런 거 읽어보면서 사실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연애 책도 많잖아요. 보면은 뭐 실전이 중요하지 이론이 뭐 바삭해서 뭐하냐. 어떤 분들은 글로 뭐 연애를 배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은요 책으로 읽으면서 먼저 이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은데 모르면 일단 그런 걸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전을 옮겨보고 행동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무턱대고 그냥 행동하려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뭔가 지침서가 없으니까 뭘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가가 부터가 궁금하다면 책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매력 있는 남성이 되시고 싶으시면 이 센스를 키워보시기 바래요. 센스. 예를 들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센스는 대화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화 속에서의 센스, 맺고 끊고, 그 다음에 옷 입는 센스. 사실 패션이라든지 이런 센스도 외모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센스. 그 다음에 근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보면은 왜 남자분들이 사귀고 나서는 괜찮은데 사귀기도 전에 보면은 뭐 가방 들어드릴까요 하는 분 있어요. 그 정도는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는. 왜냐면 여자들한테 가방은요, 그냥 단순 본인의 소지품을 넣고 다니는 것 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도 고쳐야 되고요. 그럼 화장품도 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뭔가 나를 꾸미고 뭔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또 하나의 그 모든 게 들어있는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가방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예의에 조금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어딜 가든. 그러니까 정말 사귀고 난 다음에 있죠. 남자친구 되고 나면 그때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연애 유딩일 때? 유딩일 때? 근데 그거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여자분들이 그거에서 왜 이래? 이렇게 하진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혹시 센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 7 얘기를 왜 하시지? 갑자기? 무거우면 들어줘요. 진짜 무거운 가방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방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핸드백. 진짜 무거운 짐을 들고 있거나 뭐 엄청 많이 들어있는 서류철이나 이런 무거운 건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핸드백. 여자 단순. 그 다음에 리키님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천 안 해주셨네. 저는 추천 당연히 해주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 그 다음 이런 남자 매력 없다. 세 번째 마지막인가? 세 번째는 외모인데요. 사실은 외모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외모라는 거는 남성이든 그렇고 여성이든 그렇고 첫 번째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내보일 순 없잖아요. 처음부터. 대화를 통해서 내면을 알아가는 거니까 외모부터 보일 수밖에 없고 사실 나를 드러내는 첫 번째 또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고 이제 그런 거니까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있죠. 남자분들 뭐 털 나오고 머리 수더분하고 손톱
손톱 긴 남자, 저 손톱 긴 남자는, 저는 손이 좀 예쁜 남자를 사실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손을 뚫어지게 뭐 보고, 그게 조건은 아닌데, 어쨌든 손이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잘 다듬어진 손톱 있죠. 깔끔한 손톱.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손이 좀 좋은 사람? 길고 이런 사람이. 그래도 좀 못생긴 사람보다 낫잖아. 손톱 긴 사람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건? 여자분들이 손톱이 너무 길다거나, 손톱 뭐 매니큐어를 너무 빨간색으로 칠했다거나, 이러면 남성분들도 싫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옷도 트렌드에 맞게까지는 아니라도 깔끔하고, 이게, 그 깔끔한 그냥 인상을 주는 그런 패션이면 괜찮습니다. 손톱은 안 봐요. 남자 손대 그 정도는 괜찮은 남자 손대는 거. 일을 많이 그 손도 보면은 일을 많이 한 손, 일을 안 한 손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있죠. 약간 봤을 때 너무 좀 일 안 한 손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사실 우리 나이 때 이제 30이 넘어가면은 사실 이 손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세월이 묻어나는 거니까, 뼈도 굵어지고, 이렇게, 근데 어느 분들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면 손톱이 이렇게 좀 검해요. 맞죠? 일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좀 손이 좀 예쁜 사람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손까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손도 깔끔하고 예쁘면 금상첨화다라는 이런 거죠. 남자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얼굴이 예쁘면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 장땡이지만 그 내면까지 마음씨까지 예쁘면 금상첨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키님 안 계신가요? 리키님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뭐가 많으면 좋은데? 뭐 예쁜 곳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도 있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예. 그니까 사실 그 사람을 새로 만나고 여자들 앞에서만 보면 왜 쭈뼛쭈뼛 잘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사실 이성이라고 해도 말 그대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편하게 다가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남자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면 여자분들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조금 좀 부담을 덜 느끼게 하시려면 편하게 다가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 네, 우리 연애하면은 얘기 빼놓고 얘기 안 하는 게 뭐냐, 밀당이란 얘기 많이 하죠. 밀고 당긴다. 저는 사실 뭐라 해야 되지, 싫어하는 건 아닌데 밀당이라는 걸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밀당은 잘 못해요. 저는 좋으면 좋은 거고 뭐 싫으면 싫은 거고, 저는 좀 약간 분명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밀당이라는 게 저랑은 조금 관련이 없는데,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이론적으로 보면 적당한 밀당 없이는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오래 설레며 연애하기도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인정해요. 밀당이 있어야 오래 가고, 뭔가 이게 연애라는 게 설레임이 없으면 사실 시간 낭비잖아요. 왜 만나고 있어요? 결혼도 아니고 연애라는 건 결혼이 아니잖아. 말 그대로 뭔가 좀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설레임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보면 정말 행복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을 봐도 화가 나고 만나면 짜증나고 뭐 좋아하는 감정도 없고 스킨십을 해도 안 설레면 그 도대체 그냥 이름뿐인 남자친구 여자친구지 뭐 하려고 그 사람 만나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래서 밀당이라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몇 가지의 밀당 잘하는 법이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네요.
자, 요런 거 있죠. 보통 그 밀당에 또 문자, 요즘에는 이제 뭐 SNS도 그렇고, 이 카톡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를 할 때 밀당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뭐, 남자분들이 잘 그러실지, 여자분들이 잘 그러실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뭐 자존심 세우는, 이게 약간 공감되는 그림인데요. 자존심을 세우다 문자를 안 보내. 근데 문자가 안 오면 일단은 먼저 보내봐. 뭐 해? 보통 이런 식으로 맞죠? 약간 그냥 별로 관심 없다는 듯 아주 뭔가 시크하게 보내보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답장이 오면은 좋고. 근데 문자 안 오고 뭔가 단답형이고 뭔가 대화를 계속 이어가지 않은 이어가려는 생각 없이 보이는 문자를 보면 좀 가슴 아프고 맞죠? 문자 하나에 울고 웃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카톡이라는 게 표정이 없는 그냥 글이기 때문에 이 글 속에요. 정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대화를 계속 해보지 않는 이상엔. 맞죠?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좋아서 보낸 건지 아니면 정말 안 좋아서 이렇게 보내는 건지 그래서 오해도 많이 생기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문자보다는 사실 그냥 이렇게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는 게 참 좋긴 한데 사실 그 멀리 떨어질 거나 그러면 유용하죠. 이런 SNS는. 네, 알겠습니다. 하루님. 그 다음에 예, 문자 끊길까봐 자, 하기 싫은데 답장을 하게 돼요. 맞죠?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는 아 지금 당장 보고 싶다 아니면 좋아한다 관심이 그러니까 약간 궁금하다 너를 알고 싶다 이런 뜻이지만 차마 그렇게는 보내지 않는 네, 요런 게 이제 밀당의 어떤 하나의 또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잘 하는 게 연애를 좀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볼게요. 첫 번째, 저 조금 배우려고요. 저는 항상 이 밀당이라는 거 아예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저는 관심 있게 봤어요.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다음에 시도를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해요. 정말 이게 잘 되는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해보기도 해야 되겠죠. 자,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닌가? 맞는가? 아닌가? 처음에는 아리송송한 단계인데, 먼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관심을 갖게 먼저 만들어야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내가 약간 호감 가는 사람이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럼 나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맨날 같은 시간에 오는 손님이 갑자기 오지 않는다면 궁금하게 되죠. 왜 그분 아직 안 오지? 약간 요런 거. 저도 방송할 때 매일 오시는 분들 하면은 매일 오시는 분들이 좋다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방송할 때는 그냥 매일 오는 게 제일 좋아요. 매일 안 오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조금 어쨌든 매일 오시는 분을 챙기는 게 맞으니까 저는. 자, 밀당의 순서가 있는데 당길 때 아주 당기다가 한번 툭 밀어. 요게 방법인 것 같아요. 남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밀당이 싫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근데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밀당이 조금 연애할 때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밀당이 필요 없이도 잘 만난다. 그럼 이제 결혼까지도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서 일단은 밀당은 당길 때 쭉 당겼다가 한번 살짝 미는 건데 매력을 어필하고 상대방과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가진 후에 살짝 밀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먼저 안부를 묻거나 연락을 적극적으로 해서 상대가 나를 일단 좋아하나?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쯤에 연락 횟수를 좀 줄이고 약간 무심한 듯 시크하게 나가면요.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약간 호기심이 든다는 거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남편님도 추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한테 완전히 온 건가?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느끼다가 아닌가? 이렇게만 느끼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살짝 건드려주는 게 핵심이라 하는데 첫 번째는 질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성과의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성과 얘기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나 너 말고도 다른 사람도 많아? 다른 이성도 많아. 약간 이걸 어필하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질투심이나 뭔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상대방을 관찰하게 되겠죠. 이거 아니면 이제 좋아하는 이성한테 했던 행동, 표정, 행동을 다른 이성에게 한다.
저 여성은 나를 좋아해서 나를 챙겨주는 줄 알았더니, 다른 남자들도 챙기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던 건가? 약간 이런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짝 튕겨주는 방법으로 상대가 만나자는 약속을 만약 해오거나, 적극적으로 이제, 이 사람 이제 나한테 넘어온 것 같이, 이게 뭔가 이렇게 약속을 잡으려고 할 때, 이럴 때, 바로 승낙은 하지 않는다. 조금, 내일 출장이 있는데, 아니면,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미팅이 있는데, 미안해, 안 되겠네. 아니면 다음에, 아니면 뭐 주말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니까 한번 살짝 튕기면서 다른 날로 약속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는 사람이네? 이런 거 있죠. 이러면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불타오르게 만들겠죠. 승부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성격의 이성이라면 사실은 다 알잖아요. 매일 저 사람의 행동이 뻔한데, 쟤는 저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알면은 사실 재미가 없잖아.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연애든 그냥 동료든 간에. 뭔가 재밌고 파고 들어도 잘 알 수 없는 친구가 아리송송해서 재밌어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어야 재밌지.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재미없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일단 선다면은 사실은 더 이상 궁금증이나 관심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성격도 괜찮지만 대화 스타일이라든지 표정 이런 거 분위기 변화 아니면 옷 스타일을 좀 바꿔봐도 되고요. 머리 스타일 이런 거 맞죠? 이런 거에 변화를 줄 수도 있죠. 저는 약간 사람 만나기 전에 상대방을 사귀기 전에는 의상에도 좀 약간 스타일을 바꾸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사실은 되게 좀 옷을 어리게 입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스타일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지금 여름이라서 사실 좀 그렇게 안 입지만 후드티 있죠? 모자 달린 후드티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애 같죠? 되게 애같이 많이 입어. 나이에 안 맞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도 나가셨네요. 그래서 그런 옷 말고 그런 옷 입다가 한 번쯤은 여성스러운 옷, 한 번쯤은 좀 섹시한 옷, 요렇게 약간의 의상만 스타일을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데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남자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여자분들한테 항상 똑같은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오늘은 조금 캐주얼하게 입었으면 내일은 좀 정장 스타일로 입고 어떨 때는 좀 점잖은 스타일로 입었다가 어떨 때는 되게 좀 유니크하게도 입어보고 아니면은 요즘 아이돌처럼도 입어보고 약간 이런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움을 준다는 거는 사람을 되게 좀 자극하는 거거든요. 좀 궁금하게 만드는 거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면 캐주얼 정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운동하고 왜 약간 그런 사람 좋아한다 했잖아요. 운동 잘하고 잘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스포티 룩으로 입는 분들도 좋아해요. 그런 분들 이렇게 의상처럼 약간 그러니까 트레이닝 다 늘어진 트레이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좀 깔끔한 그런 이렇게 탁 떨어지는 있죠. 그런 걸로 입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즘 많잖아. 여자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도 멋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나이 때 되면 사실 그렇게 입으시는 분이 많이 없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입어요. 맞죠? 그런 분들 스타일도 저는 좋아해요. 그때 다르긴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밀당하는 방법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이런 건 주의하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밀당은 이제 모든 연애를 위해 필요한데요.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밀당은 좋지 않습니다. 보면은, 내가 먼저 문자를 하거나, 내가 먼저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은 내가 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로 내가 먼저 전화를 안 해. 내가 절대 먼저 만나자고 안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애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밀당은요, 상대방의 자존심도 건드리게 되고요,
어느 순간에 실망하게 만들고 그냥 좀 싫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라면 좀 버리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상대방의 작은 말,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는 내가 혼자 밀당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다 상대방도 나한테 밀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밀 때 내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페이스에 휘말려가지고 나를 놓지 말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내 위주의 어떤 내 의도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순서는 당긴 후 밀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기고 살짝만 밀고 너무 많이 당기면은 진짜 밀려나가요. 그쵸?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죠. 당기는 순서를 통해 확실히 매력을 피해놓지 않고 튕기며 밀기를 하는 거는 혼자 붙이고 장붙이는 거랑 같다. 보면은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친구들, 동기들의 연애 상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애 고민이 있을 때 서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런데, 나는 이러하다. 너는 어떠냐. 나도 이렇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연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봤을 때 쟤는 진짜 혼자서 다 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같아. 그 상대방은 전혀 그런 관심이 없는데 혼자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나도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더라. 혼자 이렇게 주저리 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확실하게 그 상대방을 내가 사로잡고 싶다라는 걸 하면은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사람을 나의 것으로,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어려우면 어때? 저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딜 자주 가는지, 이런 걸 알아보고, 그게 성이잖아요, 그것도.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나중에 상대방이 알아챘을 때, 기분 나쁠까요?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상대가 나한테 그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저는 기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저는 제가 좋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해서 사귄 게 조금 대부분이었어서, 저는 만약에 누가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저한테 다가온다고 하면, 저는 나중에 퐁당 빠졌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하루님? 맞아요. 그런 전략도 필요해요. 머리, 두뇌 싸움이거든.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스텝 3. 소개팅 성공법입니다.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직 없다면 이제 소개팅도 많이 보잖아요. 그 소개팅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개팅도요, 좋은 인연을 만나기에 확률적으로 적다는 것 뿐이지, 절대로 시간 낭비, 요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친해지고 가까워진다. 그래, 그렇게 다가가는 게 좋죠. 맞죠? 왜냐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좋아한다고 먼저 말하면. 그러니까 일단 시간과 뭔가 공을 들여야 돼요. 돈도 조금 투자해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자분들이 더 빨리 빠져요. 맞아요. 첫 번째, 첫인상의 중요성. 대부분 소개팅은요, 이제 첫인상 단계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첫인상 가면 딱 소개팅 가잖아. 아니면 누구를 처음 만났다. 얼굴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랑 연인이 될 수 있다, 안 된다. 딱 갈라요, 저는. 저는 사람 만날 때도 저한테 필요 없는 사람은 저는 사귀려고 안 해요, 굳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친구 사귀고 이런 것도 처음 장소 가면은 낯가림은 별로 없어서 이 어색한 걸 싫어해가지고 제가 먼저 말을 걸고 친해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제 약간 그거를 판단하고 그냥 갈라버려요. 이게 안 좋은 거죠. 진짜 저는 좀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절대로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을 이게 가려 사귀는 건 좋은 건 아닌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현실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첫인상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외모인데요. 그 외모에는 얼굴 외모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외모와 함께 패션, 목소리,
목소리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목소리 중요해요. 여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부분. 그러니까 말투, 눈빛, 분위기, 요런 거 있죠. 이런 걸 다 합쳐서 그 사람이 첫인상이 되는 거니까, 그걸 잘 관리해. 내가 조금 얼굴이 부족한 것 같다. 외모가 조금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요. 목소리 톤이라도 조금 바꿔보시고, 약간 중저음 이런 목소리,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중후한 목소리 이런 것도 좋아하셔요. 아시죠? 여자분들이 왜 이성균 그 배우 이성균님의 목소리에 열광을 하는데요. 듣기 좋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눈빛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너무 느끼한 그런 눈빛 말고 뭐라고 해야지? 딱히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근데 그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것도 다 연애를 잘하려면요.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저도 한창 때 연애 책 되게 많이 읽은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아까 첫인상이었고, 그럼 소개팅의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패션은요. 네, 선호하는 이성 패션 스타일은 나이에 따라, 그 다음에 직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에 맞게, 그 조금 이렇게 조절하시고, 그러니까 나랑 오늘 소개팅을 보기로 한 그 상대방의 나이, 그 상대방이 하고 있는 직업,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스타일을 조금 아시면 본인도 약간 본인이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너무 나이 어린 친구 만나러 가는데 정장 입고 나가면 별로예요, 여러분들. 저 그런 적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20대 초반에 소개팅 받았는데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분이었는데 너무 어른스럽게 옷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했던 적 있어요. 뭐라고 해야지? 약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건 아니고, 뭔가 좀, 뭐라고 해야지? 그냥, 아무튼,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 우리 나이처럼 어릴 때 있죠. 그런 분도 주위 없었어요. 20대 초반인 제 친구 동기들 중에서도 정장 입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근데, 본인한테 어울리면 사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 나이가 본인 얼굴에 맞는 스타일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 코디 많이 했어요. 아, 진짜로?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머리띠 말씀해 보신 건가? 아까 머리띠도 왜 사실은 여성 액세서리나 뭐 패션이라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아, 그랬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한 가지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패션에서 이거는 남성분의 스타일만 가져왔어요. 여자 스타일인데, 일단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은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한테 딱 깔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소개팅 자리 아니라도 여러분들 헌팅도 있을 수 있고 길거리 가다가 어떤 분이 마음에 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일단 밖에 나갈 때는 남자가 반이고 여자가 반이에요. 이성이 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이 인연이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어디선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항상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기 바래요. 슈퍼 나갈 때는 조금 무리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분들 왁스, 젤, 스프레이 등의 헤어 제품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걸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은 좀 촌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좀 부담스러운 헤어가 연출될 수 있으니까, 그냥 단정하고 깔끔한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 때는. 네. 그래서 단정한 스타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맞선도 아닌데 풀 정장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주얼 정장 스타일, 맞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추천할 수 있는 남자 코디 같은 거는 이 사진 있죠? 지금 이 사진처럼요, 예, 이런 스타일. 요즘에 좀 여성분들이, 그리고 또 남자 배우들 입고 나왔을 때 많은 인기를, 그러니까 주목을 받는 스타일이죠. 보면 약간 흰 셔츠에 슬랙스 바지 정도 좋고요. 키 작으신 분들은 기장 너무 짧은 바지는 별로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키 작은 분들 코디법. 키 작은 분들이 바지 이게 기장을 접어 입는다거나 아니면 기장 짧은 구보 바지 같은 거 잘못 입으면 다리가 더 짧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입어주시면은 제일 깔끔해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에도 나지만 약간 패션 팔찌 같은 거 있죠. 실팔찌라든지 가죽 팔찌도 시계랑 같이 연출해 주시면 다른 액세서리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그것만 해도 되게 깔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여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멋져 보여요. 그런 분들이. 보니까 옷만 잘 입으시면. 그래요. 응. 자, 그 다음에 액세서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발, 액세서리. 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남자분들 보면 신발도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이 비싼 신발이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깨끗한지, 좀 깔끔한지, 좀 봐요. 그 신발에서 좀 그런 게 저는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좀. 저는 또 약간 마른 스타일을 안 좋아해서 사실은 이거 슬랙스 바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너무 마른 편 아니시고 체격 좀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입으시면 괜찮죠. 저는 마른 남자 너무 싫어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제 소개팅을 나갔어요. 옷도 예쁘게 입고 이제 첫인상이 나를 이렇게 신경을 써서 나갔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이제 대화를 이제 이어 나가야 되잖아.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아이 컨택, 그다음에 미소. 이게 바로 리액션이다. 그러니까 뭔가 굳이 말을 길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눈을 마주치고 그다음에 웃어주고, 요런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들도 해당되겠죠. 눈빛으로 상대의 눈을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 남자분들도 좋아하잖아요, 사실. 남자분들도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소개팅에 나갔을 때 그냥 가만히 무표정하게 시크하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점점 빼는 여자보다는 잘 웃어주고 잘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그런 여성분들에게 좀 더 매력을 많이 느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건 그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왜 그거 있어요. 남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남자들은 유머가 있어야 된다. 유머가 있어야 되고 재밌는 남자가 인기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근데 그게 대부분은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다른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람이 가볍게 유머러스만 한 사람들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게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렇죠? 그 뭔가 그 분위기를 깨는 어떤 유머가 있고, 정말 그냥 좀 시시껄렁하게 웃는 분들이 있거든요, 농담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 뭔가 속이 빈 것 같아요. 속이 알차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재미없다고, 뭔가 재밌는 걸 많이 알지 아는 게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차라리 뭔가 좀 차가울 것 같고 뭔가 좀 조용한데 한 번씩 웃어주고, 그런 게 여자분들한테 더 먹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 이야기 중심으로 해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궁금한 게 많다는 거지. 일단 상대가 먼저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면은,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그래도 돼요. 근데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 그 사람을 좀 더 알고 싶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렇고 저는 뭐 뭘 합니다. 예, 저는 부모님 뭐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봅니다.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뭐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뭐 취미가 어떤 거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걸 이렇게 어필을 해줘야, 여성 측면 쪽에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이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얘기를 하지. 사실 그게 아니면은 좀 지루해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생각하고 여자분들도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려면 여성분들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이어나가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탕수형님은 아실걸요? 저 허세 있는 남자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자랑식의 허세. 솔직히 자기 자랑은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능력이 많으시고 본인이 뭐 잘 나가시면 저는 뭐 본인 이야기 하는 건 괜찮은데, 근데 허세는 조금 달라요. 뭔가 좀 허풍 떠는 것 같고,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으스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남을 좀 배려 안 하는 것 같고, 남을 좀 낮게 보는 것 같고, 이런 태도는 정말 아니죠. 겸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은 그렇게 허세 부리는 사람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은요, 자기들끼리 여자들끼리 대화를 할 때 허세가 조금 나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내 남자친구가 엄청 비싼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다. 아니면 뭐지? 내 남자친구가 뭐 뭐지? 엄청 좋은 곳에 데려가 줬어. 이러면서 서로 있잖아. 이제 내가 좀 더 잘났다. 내가 좀 사랑받고 있다. 뭐 오늘 명품 뺨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하는 걸 좀 우세를 하는 걸 드러내려고 사실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하는데 남자 앞에서는 잘 안 해요. 근데 남성분들은 보면은 여성분들 앞에서 조금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잘 나간다. 본인이 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잘못 허세로 나오면은 이 여성분들은 꺼려하세요. 그냥 너무 자기 멋에 들려있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가려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당당하게 어필하되 뭔가 부담스럽거나 남을 낮게 보는 듯한 말투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양파지 하나씩 천천히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진구님처럼 까도 뭔가 새롭다. 요것도 괜찮아요. 맞죠? 괜찮은데, 근데 그게 좋은 것 같긴 해. 근데 저는 약간 탕수육님 말처럼 나중에 제 어떤 성격이 드러나면 실망할까봐 저는 제 성격을 뭐 미리 얘기를 해요. 저는 좀 연애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 저는 좀 연애하기는 참 좀 골치 아픈 여자예요. 저는 만약에 어떤 분이 나를 마음에 든다, 나랑 사귈래 하면은 일단 저의 안 좋은 점을 다 얘기를 해요. 나는 있잖아, 사귈 때 이런 스타일인데 감당할 수 있겠어? 나 감당할 수 있으면 실망하지 않고 내 이런 스타일인데도 본인이 나중에 받아들이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 만나고 아니면은 그냥 하지 마라. 시작하지 말자. 이러거든. 저도요. 바라는 게 있거나 이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스타일이고 이런 걸 원하는 스타일이다. 뭐 예를 들면 이벤트 같은 거 나는 뭐 이벤트 같은 거 별로 뭐 이렇게 원하는 그런 여자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남자 쪽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시 그러면 당신은 연애할 때 여자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은 또 여자 쪽에서 바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원하는 거. 그럼 내가 들어보고 나는 괜찮을 것 같으면 해주는 거. 나는 이런 스타일이라면 안 되는데 해서 서로 조율을 이렇게 들어보고 정말 사귈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하고요. 시작해봤자 빨리 끝날 것 같으면 저는 시작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시작했다가 괜히 서로 상처 많이 주고 더 힘들 수 있거든.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연애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그러면은 소개팅 하고요. 데이트 코스. 근데 제가 그 연애 이런 정보회사, 결혼 정보회사나 이런데, 그 다음에 블로그, 그 다음에 그 통계 자료, 요런 거 보니까, 설문지 조사 이런 거 보니까, 영화 데이트를 처음에 하는 거는 추천을 안 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두운 분위기는 서로 가깝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첫 만남부터 2시간 동안 상대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을 한다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데이트할 땐 영화 안 보죠. 저는 처음 그 소개팅에 만날 때는 밥 약속도 안 잡아요. 밥집에서 안 만나요. 그냥 카페, 처음이니까 카페에서 일단 얘기를 해보고 이 사람 좀 괜찮은데 싶으면 이제 밥 먹으러 가지. 아니면 그냥 일단 차 한 잔만 마시는 걸로 끝내요. 얘기만 나누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초면에 밥 먹는 것도 조금 예의가 안 맞을 수도 있대요. 사실 밥은 편한 사람들끼리 먹는 거잖아요. 근데 불편한 사람끼리 먹으면 체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도 영화를 바로 보러 간 적은 없어요. 저 영화 봤어요. 진짜로. 그리고 여자친구 소개팅으로 만나셨어요? 친구님? 톡으로 얘기를 많이 했구나. 그러면 소개팅이 아닌가? 소개팅인 건가? 자, 그 다음에 또한 남자에게 잘 보이려 불편한 구두를 신고 온 여자에게 산책 데이트를 하자는 건 진짜 센스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세요. 혹시 뭐 되게 요즘 여자분들 힐 되게 많이 신으시잖아요. 키릴. 사람 죽일 만한 키릴. 보통 12cm, 15cm까지도 신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여성분한테 잠시 우리 공원 한 바퀴 돌까요? 이러면서 분위기 잡으려고 괜히 도신다면 여자분들을 마지못해 승낙을 하겠지만 얼마나 괴롭겠어요. 맞죠? 그런 약간 배려심 같은 것도 보여주신다면 진짜 센스 있는 남자일 것 같습니다. 아,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래, 소개팅으로 만날 수 있어요. 자, 소개팅 코스를 짤 때는요, 중요한 거, 여긴 아닌데요. 데이트를 리드하는 사람은 처음 가보더라도 아는 척, 따라가는 사람은 가봤더라도 모르는 척 하는 거. 예, 요런 것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섯 번째 마지막에 소개팅 후에 그럼 우리가 애프터 신청을 할 때, 다른 분들, 그 소개팅 보거나 아니면 여자분들, 처음 보는 여자분들한테 애프터 신청할 때 잘 하셨나요? 보면 여기 글에 보면 많은 분들이요, 민망하게 생각하고, 애매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 남자가 먼저 애프터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자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 사실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요,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커플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제가 먼저 좋다고 먼저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저는 제가 먼저 좋다고 하면 거의 다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제가 좀 먼저 막 그렇게 좋다고는 얘기 안 하죠. 그냥 단지 관심은 계속 보이죠. 제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계속 이제 보여주면 그쪽에서도 뭔가 이제 리액션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조금 기다리는 편이에요. 누가 애프터 신청을 하든 사실 상관은 없지만 소개팅에서의 그 남자가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건 예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게 통용된 게 남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없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좀 굳혀진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예의상이라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앱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뭐 오늘 하루 재밌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뭐 이런 말 있죠. 그런 말 하나라도 해주는 게 맞지 않은가. 근데 그런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런 건 여자 쪽에서 먼저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좀 재밌었어요. 이런 말을 제가 먼저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 쪽에서 먼저 보내기 좀 힘들어 하실까봐. 근데 저는 제가 그냥 먼저 보냈어요. 그냥 헤어지면 바로 보통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하실 게 사실은 먼저 하기 조금 부담스러워하거나 먼저 했을 때 여자가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런 말은 제가 항상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봬요 이거는 아니죠. 이런 것까지는 안 했고 이런 거 얘기할 사실 그게 마음에 드는 상대도 없었고 누구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마음에 들어요. 다시 만납시다. 라는 직접적인 얘기보다 저번에 밥 사줬으니 오늘 제가 사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네, 남자분들이라면 여자가 고민하지 않게 먼저 연락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그 남자분들은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되게 자존심이 좀 있다 하시는데 여자분들도 이렇게 조금 자존심이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에 든다면 남자분들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자의 심리를 통해 알아본 매력적인 남자. 그럼 매력적인 남자, 어떤 남자를 매력적으로 느끼느냐 있는데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쭉쭉 넘길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운전하면서 후진한다. 직접 얘기하는 거 마음에 든다고? 와, 탕수육님은 엄청 대단하시네요.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약속 잡고 직접 얘기하는 게. 왜냐면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약속 잡으려고 하는데 남자가 여자 쪽에서 거절할까봐 사실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 탕수육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대단하신데요. 애프터 성공률을 높이려고 어떻게 하는가요? 운전을 훈진하는 게 이게 바로 그 남자의 매력이 배가 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다 생각을 한대요. 왜냐면은 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운전이요 여자들이 남자분들보다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왜 주차 같은 것도 남자분들이 훨씬 잘하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남자의 모습을 봤을 때, 아, 되게 믿음직스럽다. 정말 기대고 싶다. 이런 어떤 욕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커피 마실까, 맥주 마실까? 그러니까 뭐지, 만납시다, 뭐 어디서 한번 만나고 싶어요, 이런 거보다는, 그러면 오늘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술 한잔 할까요? 하든지, 아니면 뭐 맥주 좋아하세요, 소주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좋아하는, 맞죠? 그런 걸 물어보면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괜찮고, 맞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만나 볼래요? 이거보다는 한 번 더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뭐 취미생활이나 이거 물어봤을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니면 뭐 영화 이야기를 했었다, 소개팅 장소에서. 그러면 그거 뭐 어떤 그런 장르의 영화가 개봉을 한다는데 혹시 뭐 언제 시간 되세요? 저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같이 보실래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여자는요, 누구나 남자에게 귀여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모자라게 행동했을 때 다그치기보다는 귀엽다는 듯이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면 더 좋아한다고 해요. 사실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저는 좋나?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제가 남자 머리 이렇게 쓰다듬는 걸 좋아해요. 좋던데? 어이구 이러면서 다 큰 애기 돌보니까 뭐 애기처럼 아이고 뭐 토닥토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만지면 저는 괜찮던데. 근데 여자분들은 좋아하신대요. 뭔가 어려 보이고 그런 거잖아. 남자들이 갑자기 어떤 선배나 학교 선배나 아니면 뭐 직장 선배가 와가지고 여자분들 좀 조심 좀 하지 이러면서 탁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면 아이고 그랬어 이렇게 해주면 약간 심쿵하는 거 있죠. 여자 심쿵하잖아요. 그런 거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라마에서, 맞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머리 쓰다듬어 줄 때 여자는 심쿵거린다. 그 다음에 드라마에서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장면 있죠. 클로즈업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긋하게 바라보는. 지긋하게 바라볼 때, 왜냐면 여자들은요, 항상요,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항상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호응을 해주면, 리액션을 해주면 금상첨화다. 그래서 그 여자가 사실 대화에서 하는 목적이 뭐냐면, 공감. 남성분의 공감. 그러니까 뭔가 길게 대화를 이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했을 때, 그래? 그랬구나. 그래. 그치? 내가 뭐, 어느 여자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니 그 직장은 그 정 과장이 나한테 내가 뭐 내일까지 하면 되는 거 갑자기 5시까지 끝내라고 해가지고 오늘 연장 근무했어. 너무 화가 나. 이렇게 했을 때 진짜?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이거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던지 분명 내일까지 해도 괜찮다고 했던 걸 왜 갑자기 그 시간을 바꾸지? 이러면서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해주면 여자들은 뭐 그 사람이 어때서 이렇게 나쁘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셔도요, 여자분 되게 좋아해요.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남의 험담을 하더라도 정말 못됐다, 속상했겠네,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라는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들으니까 저 또 약간 반성이 되네요. 근데 저는요, 사실 남자친구가 그런 적은 없지만 저는 되게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남의 험담을 하면 저는 못하게 하거든요. 왜 다른 사람이 괜히 이야기를 하냐 뭐 이렇게 하고, 진짜 그 사람이 안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얘기를 해주면은 저는 제가 판단을 해요. 해서 내가 봤을 때 너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입장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김세게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그런 성격이네요. 좀 좋진 않네요. 그 다음에 내 걱정해줄 때, 아무리 강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여자라도 누구나 보호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아플 때 같은 이럴 때는 되게 마음도 약해져 있고, 특히 또 이런 거 있죠. 실연당한 여자. 내가 좋아하는 여잔데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헤어진 거야. 왜 가슴 아파해? 그럼 내가 위로해주고 싶잖아요. 예, 이럴 때, 나한테 기대. 이런 느낌을 준다면은, 예, 여자분들은 좋아하죠. 그 다음에 땀 흘리고 운동할 때, 멋지죠? 이것보다 또 멋진 게 없어요. 아, 이거 지금 이 사진처럼, 이 그림처럼 뭐, 복근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매진하고 뭔가 스포츠를 하고 있을 때 있죠.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져요. 근데 여기서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땀 흘리고 나서는요, 샤워하셔야지. 땀 냄새 풍기면서 여자분들한테 스킨십 하지 마세요. 그런 땀 냄새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이제 지금까지 오늘 깨알 코너, 11시까지, 네. 오늘 깨알 코너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 연애 노하우, 매력 있는 남자로 보이기, 그 다음 밀당하는 방법, 밀당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 그 다음에 소개팅 이야기를 또 같이 해봤습니다. 이제 이건 번외편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거예요. 그냥 몇 가지 없는데 그냥 보시면 돼요. 요 썸이란 이야기를, 뭐 썸이 안 되면 쌈이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데, 그럼 썸은 어떨 때 이런 행동에서 볼 수 있고, 또 쌈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쌈이라고 볼 수 있냐, 이런 거에 관련된 그 이미지예요.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그냥 이미지들이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데 내가 배고파서 먹고 있을 때,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 중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쌈이다, 이럴 때는 썸이다. 노래 좀 틀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다가 게임이 걸려서 벌주를 마시는 상황일 때, 올리브영은 나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만 바뀔 수. 벌주 마실 때요, 내가 마셔줄게 했을 때, 글쎄, 여러분도 어때요? 여기 지금 남자분들밖에 없으시잖아요, 남성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벌주 걸리면 혹시 대신 마셔주시는 적 있으세요? 근데 술을 원래 마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여자분이면 누가 대신 마셔준다 그러면 싫어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떤지 모르겠네.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기억이 가물할 때도 됐다. 진짜.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지루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카페 가면요, 본인 폰 만지면서 뭐 다른 사람이랑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하는 남자분들 있는데, 그거는 연애 상황 속에서라도 있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예의가 아니고, 연애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사실 여자친구 앞에서, 남자친구 앞에서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누구를 만날 때는 핸드폰을 옆에 잘 안 둬요. 가방에 넣어놔요. 그리고 한 번씩 꺼내게 되더라도 시간 확인 때문에 꺼내는 거지. 그러면 저는 원래 연락 올 때가 많이 없기도 하고요. 별로 폰에 그렇게 뭐 옆에 있어야 되고 항상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요런 분들 있죠.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이게 핸드폰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거 언제 또 그냥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해는 했어요. 예전에 남자친구가 이제 본인 일을 좀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 분이라서, 뭐 수출 이렇게 하고 이러는 무역 쪽에 하고 있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전화가 올지 모르거든.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항상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페에 가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게 그냥 의자에 기대서 각자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항상 폰을 만지더라고요. 근데 전 이제 회사 이게 일 때문이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런 상황 아니고는 사실 조금 안 하는 게,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요. 그 다음에
쌩얼로 초췌하게 만났을 때, 이건 여자분들이겠죠? 민낯으로 났을 때 쌩얼로 다녀도 예쁘다. 얼굴이 뭐냐? 저는 급하게 해도 절대로 쌩얼로 나가면 모자라도 써야지. 맞지? 아무리 내 민낯을 많이 봤던 남자친구라도 그래도 좀 앞머리라도 내리고 가지 않을까요? 너무 완전 그러니까 안경이라도 써야지. 안경이라도 쓰고 좀 가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예의상. 그다음에 짧은 치마, 혹은 노출 있는 옷을 입었을 때, 아, 이런 분들 진짜 다정다감하다. 남들 눈도 있잖아. 가려줘. 이러면 진짜 웃기겠다. 네, 오늘도 제가 깨알 코너는 오늘은 연애 노하우 상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그냥 내일도 대화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할게요. 자유 토크식 하는 날인데 내일은 연상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했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네. 완벽한 동작은 존재하지 않는. 넘어 다시. 우리 100일은 뭐 할 거야? 백일? 응. 전성이 네가 네, 친구님. 안녕히 주무세요. 네, 잘 지냈어? 네, 안녕하세요. 뭐야, 지금? 내일 봬요. 나는 뭐 내일 봬요. 우리 감사합니다. 덥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요 지금 이제 글 쓰는 거 지금 이제 그거 그러니까 취미생활로 하면서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캘리그라피 하는 거 있죠. 그 붓글씨 같은 거 있잖아요. 쓰는 거. 그리고 그거를 해가지고 혹시 필요하신 분도 있으시면은 제가 이거를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뭐 의뢰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쓸 수 있으면 좀 제가 하려고 지금 생각은 중인데 혹시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릴게요. 홍보가 중요하긴 한데 근데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습 중이에요.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판매 올려가지고 혹시 글 써달라는 그런 의뢰가 있으면은 판매를 좀 해볼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 동생이 블로그를 만들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카드 봉투 있잖아. 봉투나 그다음에 청첩장, 그다음에 액자로 글씨를 써가지고 액자 넣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글귀를 써가지고 이제 누구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집에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올려보려고 사진을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 어렵긴 어려워요. 보니까 책이 이제 캘리그라피 책을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그러니까 일단 한 단어를 한 단어 이렇게 자음, 모음, 그러니까 초, 중, 종성 이래가지고 연습하는데 단어를 일단은 궁서체 글씨도 연습해야 되고 2350자를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캘리그라피를 쓴 이 책의 저자가 본인이 2350자를 적어봤대요. 안 쉬고. 그러니까 뭔가 하루하루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에 한번 써봤대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해보니까 꼬박 8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단어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뭐 일단 그거 한번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써보고 문장까지는 제가 안 써봤고요. 단어도 좀 써보고 하고 있어요. 하게 되면은 제가 방송으로도 조금 홍보를 하고 유튜브로도 홍보를 할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도요 주위에 그런 글씨를 좀 써줬으면 아니 어디에 뭐 상업적으로 쓰실 거라든지 있으시면은 제가 좋은 뭐 그 필체는 아직까지 연습 중이지만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일단 뭐 뭐든지 제가 방송을 오래오래 하려면 일단 뭐든지 조금 그 생계할 수 있는 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래도 좋죠. 지금 11시네요. 11분. 11시 11분이에요. 1111. 마트 가야 돼요. 마트 문 닫았을 텐데. 동네 마트 가야 되네. 동네 마트는 12시까지 하는 데 있어요. 24시나. 편의점 가셔야겠어요. 아, 내일 갈 거예요. 마트 내일 가야지 뭐. 이번 주 일요일이 휴무일걸요? 대형마트 휴무. 아, 맞다. 이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끊을게요.